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자주 받았던, 최근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경관부 시험 이제 합격 전략인데,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고려해야 되느냐 이건데, 이제 이게 작년이죠. 작년 2023년도 맞죠? 체력이 패스제로 바뀌었어요. 체력이 패스제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러면 경관부 시험 준비함에 있어서 뭔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완전히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왜 그러냐니까, 이제 체력 시험이 있을 때랑 체력 시험이 있을 때랑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이게 없어요. 없어서 이제 필기랑 그 다음에 심층 면접으로 합격이 이제 결정되는데, 체력 시험이 있을 때랑 없을 때가 뭐가 다른지 한번 먼저 짚어보면, 체력 시험이 있을 때 제가 이제 면접 코칭을 해보면 대부분 다 어떤 양상이 벌어졌냐면, 필기가 1배수 안에 고득점이면 체력도 고득점인 경우가 많아요. 또 희한하게. 근데 필기 점수가 안 좋잖아. 그러면 이런 분들이 꼭 보면은 체력 점수도 별로 안 좋아요. 희한하게. 경관부생들이 이런 양상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진짜 제대로 준비하고 들어가도 뒤집기가 힘들어. 경찰 순경 공채보다 오히려 더. 대부분 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똑똑한 데다가 면접에서 뒤집으려면 그만큼 이제 숙련도를 확 올려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필기가 낮은 사람들이 체력도 낮고 필기가 높은 점수가 고득점 받은 사람 체력도 같이 고득점을 받아 버리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관부는 또 희한하게 제가 계속 가르치다 보면 순경만큼 이렇게 뒤집는 경우가 잘 안 생겨나요. 이게 희한하게 이 부분 때문에. 네. 왜 그런 거 이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 경관부 시험은 순경 시험보다는 장기 레이스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래서 과목 숫자도 과목이 한두 과목이 더 많다는 건 시험 기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순환해 가지고 우리가 이 밑빠진독이 물 붓기잖아요. 그래서 잊혀지기 전에 막 채워 넣어야 되는데, 과목이 한 두 과목이 더 많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시험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준비 기간을. 그러니까 이제 경관부생들은 애초에 준비 기간을 이제 순경 공시하고는 다르게 준비 기간을 일단은 좀 여유 있게 만들고 준비를 하는 데다가, 필기가 한번 붙거나 필기가 합격권에 딱 올라오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심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평상시에 체력 시험 준비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 고득점이 체력 고득점도 많아. 근데 이제 필기 점수 합격 점수까지 올리지 못하고 겨우겨우 따라가던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체력 준비를 미리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필기는 어떻게 붙었는데 이제 1배수 밖에 꼴찌 비슷하게 아니면 좀 점수가 낮게 붙었는데 체력도 마치 미리 준비를 안 해가지고 낮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가르치다 보면 되게 힘들었어.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우리 합격생들이 대부분 뭔가 어떤 기록상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전에 많이 떨어졌는데 저한테 코칭 받고 합격한 경우가 많긴 하죠. 경관부생들이 많긴 한데, 어쨌든 제가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체감상 느끼기에는 경관부가 기존에 체력 시험이 있을 때는 면접 시험에서 뒤집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근데 체력 시험이 딱 없어지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양상이 나타나냐면, 필기 점수 차이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1배수 컷 근처에서 고득점자도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1배수 컷 근처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뒤집혀요. 이렇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는 심층 면접이 경관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메인이에요. 메인. 필기는 거쳐가는 관문이라니까. 필기에서 아무리 점수를 올려봐야 심층 면접의 생점수에서 점수 까먹으면 그냥 날라가요. 여러분들 필기 과목 안에 그 과목 안에 점수를
차이를 벌려봐야 심층 면접에서는 이건 그냥 생점수로 이 단일 시험 종목 하나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확 뒤집힌다니까 이게. 순경 공채가 그렇거든. 순경 공채가 체력 시험은 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뒤집혔단 말이에요. 우리 합격생들은 환산 6점까지 뒤집었어요. 공식 기록은. 환산 6점. 그 다음에 환산 6점 개념이 아니라 특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채하고 다르게 특채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잖아. 제일 드라마틱하게 뒤집은 경우가 법학 특채였는데 부산시 그때 부산시 법학 특채였을 거예요. 17년도인가? 이분이 법학 특채 내에서 필기 꼴찌였고 체력이 27점인가 이랬어요. 26점인가 27점. 체력도 꼴찌지. 근데 본인이 합격했어요. 다 제쳐버리고. 한 명인가 두 명 뽑을 때였을걸? 그때? 네. 그 다음에 뭐 환산 4점, 환산 6점, 환산 4점, 환산 6점은 남경 같은 경우에는 30점, 체력이 필기는 컷이었고 체력이 30점, 29점 이랬어요. 근데 뒤집고 합격을 해. 근데 경간부가 이제는 체력이 패스제로 바뀌면서 이제는 그냥 평상시에 조금만 체력 관리만 잘 해놓으면 충분히 그 체력 패스제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결국은 심층 면접에서 이제 거의 당락이 좌우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경간부생들은 이제 필기 준비만 하면 안 돼요. 필기 준비하는 동안 심층 면접 준비 같이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경간부 시험 응시생들 수준이 원래 평균치가 공채보다 높기 때문에 미리 준비 안 해놓으면 심층 면접에서 그냥 박살나요. 지금 보면은 대부분 그 필기학원에서 하던 비전문적인 캠프에 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 결국은 문제가 돼요. 체력 시험이 있을 때는 그 면접관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합격 여부 결정할 때 간단했어. 왜냐하면 필기 고득점자가 체력도 고득점이었기 때문에 점수대로 그냥 쭉 줄 세우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간단했는데 이제는 보세요. 이제는 이게 심층 면접에서 당락이 좌우되는 구조라서 이제는 면접관들도 기존처럼 진행하면 안 되고 면접관들도 알아요. 그 어느 학원에서 그 비전문적인 캠프에서 외운 답변 하는지 안다고. 그럼 이제 거기 안에서도 이제 선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까다롭게. 여기서 차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하지만 지금 MZ세대들 있죠. 제가 생각할 때 MZ세대는 만 35세 이하라고 했죠. 제 기준점에서는. 학술상으로는 39세 이하로 잡고 있는데 39세는 아닌 것 같고 만 35세 이상 분들은 한 반반이에요. 퍼센테이지가. 문해력이 좋은 분도 있고 좀 낮은 분도 있고 그런데 만 35세 이상은 확실히 문해력이 진짜 낮아요. 이거는 세대 간 특징이야. 세대 간 특징.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 정보를 수집하는 환경 자체가 지금 이 MZ세대들이 문해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워낙 설명을 많이 해서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 문해력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 면접관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면접관이 어떤 케이스형 질문하거나 면접관이 무엇이라고 질문했을 때 이해를 못해. 그 다음에 이게 문해력이 낮으면 시사 이슈나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정책을 분석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맥락을 못 잡아요. 핵심 쟁점 못 잡고 비전문적인 학원가에서 정리해준 자료를 토대로 겉도는 얘기만 하다가 끝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인성이죠. 인성이라는 건 제가 다음에 또 따로 영상 올려드릴 건데 자신이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 방법을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적과 욕구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이익에 어느 정도 부합되느냐, 이걸 통칭해서 인성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이제 비전문가들이 착하다, 안 착하다,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개념 정의를 하던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인성은 실력은 안 좋아도 인성이 높은 사람이 괜찮다 이런 말 하는 게 이게 지금 전제 조건이 잘못된 거라니까. 인성은 훈련되는 거예요. 훈련. 사회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훈련이 되는 거라니까. 인성은 착하다 나쁘다의 기준점이 뭔데요? 그러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거. 그럼 재벌 3세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온갖 편법 행위를 저지르면 그건 착한 거야? 법에 일단은 저촉은 안 되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시험에서 인성이란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디서 기인하느냐, 본인의 가치 철학에서 기인한다고요. 내가 어떠한 성장 환경 속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형성했는가 이걸 봐야 된다고.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이건 코칭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면접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지금 미리 해야 되는 건 이 문해력이에요. 문해력.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면접 준비 기간 동안에. 기본적으로 갖추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채널에 멤버십 있죠. 그 매월 얼마 안 하니까 꼭 보세요. 알겠죠?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수강을 했는데 제가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MZ세대들부터 못 따라와요. 제가 코칭하다가 지금 복장이 터져서 본인들도 황당해가지고 웃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멤버십 강의 보면서 문해력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꼭 과제 제출해 보시고 훈련을 해보세요. 쉬는 시간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쉴 수가 있잖아. 쉬는 날이 있잖아요. 시간 얼마 안 뺏기니까 금액도 부담 없으니까 이걸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일기를 꼭 작성해서 본인의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한 느낀 점들을 계속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심층 면접 고득점을 위한 일기 작성 방법은 제가 이미 영상을 몇 개나 올려드렸어요. 그걸 보시고 참고해서 꼭 연습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시사 이슈 정리인데, 시사 이슈를 미리 정리해야 되거든. 경찰 정책이랑. 근데 이거를 제가 멤버십에 문해력 특강에 시사 이슈 주제를 가지고 어차피 하기 때문에 이걸 하면 그게 자연적으로 커버가 돼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는 경감부생들은 필기 준비로만 하면 안 돼요. 체력은 그 체력하고는 안 다녀도 돼요. 패스제 그거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복싱이나 유도나 주짓수나 이런 거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최소한의 본인이 뭐 헬스 하셔도 되고, 최소한의 평상시에 기본적인 기초 체력만 갖추고 있으면 그 체력 패스제 그거는 순환식 그 체크하는 거는 필기 끝나고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고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여고 활동으로 운동만 꾸준히 해놓으면.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심층 면접에서 당락이 다 좌우되는 구조로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작년에는 체력 패스제로 도입된 첫 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지만 아마 해가 갈수록 이제 심층 면접에서 난이도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거 꼭 신경 쓰시고 이거 꼭 해보세요. 알겠죠? 지금 경감부생들이 너무 제일 적어. 제 멤버십 구독자분 중에 보면 순경 공채 준비생들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현직자분들이 보는 이유는 명확해요. 이게 지금 합격이 끝이 아니라 가서 내가 진짜 제대로 일을 한 것을 평가받고 내가 우수한 인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게 문해력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인간관계 갈등 상황이나 그 다음에 공문서 해석이나 그 다음에 경찰 정책 방향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현직자들이 거의 한 반이에요. 지금 경감부생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필기만 주구장창 준비하고 있는 거는 절대 안 돼요. 위험해요. 알겠죠? 이제는 심층 면접 같이 준비하셔야 돼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체력이 패스제로 바뀌고 나서.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